근데 저도 이제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되게 혼란스럽고 간단히 얘기를 하면 큰일 났어요. 학부모님들이 모르고 계세요, 고교학점제를. 고교학점제로 인한 변화 및 전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고교학점제는 현 초6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는데요. 최근 8월에 교육부에서 중2부터 단계적 이행하겠다고 급작스럽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혼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발표를 듣고 학부모님들의 불안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잠재워지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구성인데요. 첫 번째 고교학점제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 학년별 변화 및 성적 산출 방식입니다. 8월에 중2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현 중3, 중2, 중1과 현 초6의 성적 산출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번은 전망 및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고교학점제의 정의입니다. 쭉 읽어보자면 학생이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학생이 직접 고등학교 때 들어야 할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른 영향과 대비 방법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를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 말 그대로 진로 자체도 다양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한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겠고요. 그래서 특이한 예로는 드론 날리기 같은 과목들이 고교학점제의 새로운 과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에 따른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제 특목고와 자사고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이제 학생들에게 맞춘 특별 커리큘럼을 수강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고등학생이지만 그 학생의 전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근데 한마디로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특목고나 자사고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교육 격차도 완화될 것이다 라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학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자로 바라본다. 결국에 학생을 주체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학점제형 교육과정 과목 편성의 예시입니다. 말 그대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됐을 때 어떤 과목들을 수강하게 될까에 대한 예시를 가져온 것인데요. 이미 고교학점제를 미리 시행을 해보는 연구학교와 선도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평균적으로 어떤 과목들을 배치했는지를 가져온 표입니다. 먼저 이제 과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과목, 학교 지정 과목, 학생 선택 과목 이렇게 있는데요. 공통 과목은 모든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과목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등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 지정 과목은 학교마다 다른 과목이고 내가 이 학교에 입학했다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정해져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학생 선택 과목은 말 그대로 학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학교 지정 과목을 제외한 것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세 개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색깔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공통 과목과 학교 지정 과목, 학생 선택 과목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면 공통 과목은 상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수에 따른 점수화가 되고 이 부분에서 경쟁해서 점수를 취득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절대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취율이 90% 이상이면 A 이런 식으로 점수가 되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선택 과목에서 학생들이 점수를 따기 위한 부담이 덜해지기 때문에 더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게 고교학점제의 취지이고요. 그 다음에 학년별 변화 및 성적 산출 방식입니다. 앞서서 교육부가 중2
중2부터 단계적 이행하겠다라고 급작스럽게 밝히면서 현 중2 학생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조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는 않는 학년들이고요. 현 초6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고교학점제의 모든 것이 다 적용되는 학년입니다. 먼저 현 중3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량의 기준이 단위인데요. 학점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고등학교 때 정해져 있는 수업을 듣는 체제를 유지를 합니다. 근데 중2와 중1부터 달라지는 부분들은 학점입니다. 학점. 현 중2, 중1부터는 고등학교에 가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8월에 조금 급작스럽게 발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혼란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 학년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책임 교육을 실시하겠다. 공통 과목, 국어, 영어, 수학에서는 최소한의 학업 성취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 커리큘럼을 조금 더 보완을 하든지 교사를 더 투입하든지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대입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현 중2, 중1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이렇게 선택은 하지만 대입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결국에 정말 내가 원하는 과목을 듣기보다는 대입에 유리한 과목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 초6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량 기준이 학점이죠.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또 특이사항이 전과목 미이수제가 도입이 됩니다. 미이수라는 것은 그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예시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면 내가 어떤 과목을 들었는데 성취도가 40% 미만이다 라고 보면 I라는 점수를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말 그대로 그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어 라고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졸업해야 할 학점을 내가 다 못 채울 수도 있고 졸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제도에서 모든 선택 과목이 성취평가제가 됩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절대평가의 비중이 현 중3, 중2, 중1보다 많아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절대평가의 비중이 많아지게 되면 고등학교 내신 성적에서의 변별력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래형 대입이 필요하다. 대입 체제까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고교학점제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행은 중1까지의 성적 산출 방식이고요. 향후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학년인 초6은 성적 산출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반 선택 과목이 2025년에는 선택 과목에서 진로와 함께 묶여서 범주화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데요. 먼저 현행부터 살펴보자면 공통 과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과목이라고 했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것은 국어 안에서의 예를 살펴보면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이런 것들 중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근데 현 중1까지는 석차 등급을 병기합니다. 그래서 등수에 따라서 학생들끼리 경쟁을 해서 A, B, C, D, E 라는 점수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진로 선택 과목에서만 절대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90% 이상 내가 성취를 했으면 A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것이죠. 경쟁 없이. 그런데 여기에 있었던 일반 선택 과목이 이렇게 진로와 함께 묶여서 범주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절대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일반 선택 과목도 절대평가가 돼서 경쟁이 덜해지게 되는 것이겠죠. 나머지 공통 과목에서만 경쟁해서 점수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망 및 대응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빠른 진로 선택이 필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질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확대될 것이다. 논서 수령 수능이 대두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먼저 빠른 진로 선택이 필요해질 것이다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의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 안내표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결국에 고교학점제를 하게 되면 고등학생들이 내가 선택해야 될 과목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선택 과목을 어떤 형태로 꾸려가는가, 나의 선택 과목에서 어떤 컨셉을 잡느냐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서울대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많아지면서 서울대학교에 어떤 과를 왔을 때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할지를 미리 가이드라인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과목을 꼭 들어야 이 과를 올 수 있어는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과목을 필수적으로 듣는 게 입학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목을 들으면 수시나 정시 교과 평가에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을 고등학교 때 듣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살펴보자면 주로 이제 공대나 자연과학대학에서 핵심 권장 과목이나 권장 과목을 제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핵심 권장 과목은 대학교 때의 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듣는 것이 좋다. 기초 소양을 쌓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과목이고요. 권장 과목은 대학교 때 전공을 내가 조금 더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이 과목을 들으면 좋아 라고 추천을 하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불평등의 심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2019년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사례는 어땠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아무래도 많고 인프라도 좋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투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이나 교육학, 논리학 같은 과목들이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수나 교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 과목 개설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교학점제지만 내가 원하는 과목을 못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학교와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다른 학교에 가서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마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가서 들으려고 하지만 강원도에 버스가 없다든지 그래서 또 한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대안으로 온라인 수업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소제목으로는 지방에 사는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수업이 필수다라는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경북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스마트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선생님의 수가 부족하니까 학생 희망 강좌를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북의 스마트 교육과정을 통해서 지구별 소인수 및 희소 과목을 추출합니다. 어떤 과목이 신청한 사람이 적었는지 그리고 신청한 인원이 너무 적은 과목이 무엇이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과목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하고요. 앞서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그 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대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전문직업학교에서 강사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 강사들이 온라인 수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거점 센터에서 이런 전문직업학교의 강사들이 거기에 있는 온라인 기기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게 되고 학생들은 줌 같은 것들로 실시간 수업을 듣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미래를 살펴보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원하는 과목을 듣기 위해서 온라인 수업이 결국 필수겠구나 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도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지방 어머님들이 온라인 수업을 생소하다는 이유로 꺼리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결국에 미래의 지방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이 필수화될 것이라면 지금 온라인 수업을 생소하다고 꺼리기보다는 결국에 고등학교를 대비하기 위해서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지는 것이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미래형 대입 마련 계획입니다. 앞서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게 되면 절대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교 내신의 변별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 대입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연도별로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2021년 하반기에 2022 교육과정의 주요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수능이 끝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라고 밝혔고요. 2020 개정 교육과정을 2022년에 고지하겠다라고 했고요. 2024년 2월에는 2028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했고요. 2025년에 고1이 되는 친구들에게는 2022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형 대입, 미래형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논서수령 수능입니다. 최근 11월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028학년도 논서수령 수능은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교당 300만 원씩 투입해 토론 수업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에 어떤 표현을 하고 말하고 글쓰기를 하는 수업들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IB 과정이 2028년 대입 개편에서 최적의 대안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 과정을 도입하고 있는 학교로는 최초 도입한 것이 경기외고, 자사고 최초로 승인받은 것은 충남 삼성고가 있습니다. IB 과정은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간단한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사고력을 요하고 내가 토론을 하고 나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IB 과정의 국어 문제를 보면 시간은 문학 작품에서 중요한 주제다. 공부했던 작품 중에서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하라 라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조금 철학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주제죠. 결국에는 내가 공부했던, 읽었던 문학 작품이 많아야 되고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계해서 나의 생각을 논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고교 학점제에 대한 내용을 잘 들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 사항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